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6일 무오 세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지 10년 홍문관 부제학 이성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극이 생각하오면 인군으로서 세상을 격려하고 두는 것을 갈며 어질고 능한 일을 어거하는 것은 작상일 뿐이오니 함부로 아무에게나 줘서 명기를 전하게 해서는 안 되옵니다. 지금 공신과 적장을 어질고 어리석은 자를 가리지 않고 을의 순급을 더 하시니 신등은 그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작상의 중함을 안 후에야 조정의 위세가 높아지고 조정의 위세가 높아진 후에야만 인군의 권위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작상의 참남함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명기를 숭의하고 조정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데 전토, 노비를 쓰고 대대로 녹을 끊지 아니하니 진실로 이미 후하옵니다. 하필 고관 대작으로 친근하고 악덕한 무리에게 그릇 미치게 한 뒤에야만 더욱 후한 것이 되오리까. 바라옵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또 경년에 납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논란이 전교하기를 경년에는 26일 친히 면소 전에 제사 드린 후 나가려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6일 무오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여러 번 공신 적장 가게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7일 김미 첫 번째 기사 대사헌 홍흥 대사관 표연말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인군이 저기한 처음에는 먼저 힘써야 할 것이 군자와 소인을 밝게 분별하는 것일 뿐인데 지금 친근하고 악덕한 사람들에게 모두 높은 직품을 더하시니 정사의 잘못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신등이 논집하기를 말지 않는 것이오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감사 여자신이 삼수 갑산의 전염병 창고를 급보하다. 삼수 갑산의 고울에 남녀노약이 여역으로 죽은 자가 350여 명이나 되오니 창그대 의원과 약을 보내어 구호하소서니 상이 하유하기를 지금 경의 계보를 하여 여역으로 사망하는 자가 많음을 알게 되니 매우 측연하도다. 곧 의원 두 사람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하게 하겠으니 격렬시 의원의 글로 대문을 살피고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여 구원하여 살린 인구를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7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성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공신에게 관작을 외람하게 제수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사온데 하교하시기를 큰 일에 관계되지 않으니 경악의 신하로서 말할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일에 큰 것이 사람에게 관직 주고 사람에게 자기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리까. 예전에는 의논을 정한 후에야 벼슬을 주었으니 대개 관작은 인군이 가지고 있는 권병이오나 반드시 좌우의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이 다 가하다고 한 후에야만 살펴서 등용하였습니다. 모두가 가하다 하여도 살펴서 등용하는데 하물며 모두 불가하는 것이리까. 지금 공신과 그 적장을 어질고 어리석은 자 할 것 없이 의뢰 모두 관지를 더하는데 낮은 관지를 좋은 자리로 승진할 뿐만 아니라 당상의 품계라도 아끼지 않아 일리품의 높은 반열과 극 위의 관자까지 외람되이 시여하고 아끼지 않아 관작이 전해짐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매우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대신이 그 불가함을 말하고 대간이 그 불가함을 말하니 국인의 뜻을 알아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혼자서 중론을 물리치고 살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조종해 관작 주되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뜻이겠습니까?
나라 일에 그른 것이 이에서 더 큰 것이 없고 선하에 잘못하시는 일 역시 이에서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경악의 논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차마 무심히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번거롭게 말씀드려 기어이 청납하시게 하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고 공의를 좇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군 연산 3년 3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면대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큰일이 아니니 반드시 면대할 것도 없다 하였다. 대간이 서게 하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일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당나라에서 배의 연령 하나를 등용하는데도 간이 대부 양승이 그 조수를 찢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전하께서는 세료 정사하시는 초기에 여러 간사한 무리들을 모두 등용하여 양이 소멸되고 음이 장성하는 기틀과 사직 존망의 조짐이 바로 이런 일에 있으니 매우 두렵습니다. 이미 조종조에서 공의 경중에 따라 관직과 녹봉을 쓰고 노비와 전토를 준 것이 넉넉하고 융숭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그 자손들도 모두 충의 위에 속하여 대대로 녹을 받아먹게 하였으니 공신을 대우하는 언전이 극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조종의 성헌을 지킬 뿐이요 따로 이 사사 은혜를 더할 때가 아니오니 창간대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신등을 옳다 하시고 윤호하지 않으시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선하기는 하지만 들어줄 수는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옛날 제나라 환공이 곽 땅에 가서 부로에게 묻기를 곽나라가 어찌하여 망하였는가 하니 부로들이 대답하기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황공은 그렇다면 참으로 어진 인군인데 어찌하여 망하게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선을 좋아하되 능히 등용하지 못하며 악을 미워하되 능히 제거하지 못하여 망한 것입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들어줄 수는 없다 하시니 이미 신등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좋지 않으시니 이것은 선을 아는 것이 귀할 것이 없으며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으시고 또 나아가서는 포상하시니 이것은 악을 아는 것이 귀할 것이 없으므로 신등은 실망을 금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장록을 어진 일을 대우하는 공의로 삼아서 한 번도 망령되이 분수밖에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으셨는데 전하께서는 일체 이를 뒤집어 어진이 대우하는 공기로 사사 은혜의 기구를 삼으시니 종매 어찌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말이 사사 은혜의 기구를 삼는다는데 내가 만일 밝은 인이라면 경등이 어찌 이런 말을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를 용렬하고 호남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하며 대간이 대답하기를 장명은 어진이를 대우하는 공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특수한 은혜를 가하시기 때문에 신등이 사사 은혜라 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군 연산 3년 3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호문관 부작 이성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듣건대 작 위를 중의하며 많은 선비가 권장되고 사람 쓰는 것을 삼가하면 조정이 존엄해진다 합니다. 많은 선비가 권장된 후에야 백직이 다스려지고 조정이 존엄해진 후에야 어전이 더욱 엄해지는 것입니다. 거년에 전하께서 훈공을 녹화해 예로서 은명을 가했으니 전하의 자귀가 이미 전해졌는데 그늘에는 제목이 더욱 외람되니 모든 보고 듣는 사람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어찌 해체되지 않으리까? 장록은 인군이 천공을 대신하여 천직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어진이와 함께 할 것이요 사정을 가지고 망령되게 당치도 않은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묘 초기에 좌리의 공을 논했는데 비록 친히 농권을 받은 자라도 일찍이 가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신에게 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당상의 자급을 가볍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높은 작업을 외람되게 그 몸에만 더할 뿐이 아니라 후손의 용렬하고 미천한 자에게까지 당상이 승진시킨 것이 또한 많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스스로 그 관작을 선히 여기신다 하더라도 조정의 조정을
더럽히는 데는 어찌하리까. 신등이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는데도 아직껏 윤허를 얻지 못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파라오 그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작상을 중하게 하고 조정을 존엄하게 하소서. 그러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군 연산 3년 3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개성부 유생 장익 등이 지역 유생 등의 양성을 간곡히 청하다 상서하기를 신등이 거기에 더싸운 즉 교양은 교화를 일으키는 근원이라 역대가 중히 여겼습니다. 본부의 학당은 곧 고려주 500년간 인재를 배양하던 곳인데 문물이 남쪽으로 옮은 후로 학교가 폐위하고 유효가 소활해졌습니다. 일찍이 성화 가보년 가을에 성종대왕께서 옛독지에 순림하실 때 학궁에 행행하시어 유생들에게 술을 내려주시고 겸해서 쌀, 배도 하사하시어 유학을 권장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오도의 큰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유수신 이해가 삼가 상의 뜻을 받들어 학문을 진흥하게 힘을 쓰며 하사한 쌀, 배를 저축하여 유생들을 양성하는 미천으로 삼고 조중에 청하여 따로의 도회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우등한 자 4인을 뽑아 바로 회시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유수신 김영유가 더욱 권장하는 길을 넓혀 흥학을 위한 일들을 조율하여 아래어서 존부에 거주하는 유생 중 문과, 생원, 진사에 합격한 이는 부역을 면제하는 일 등을 윤호받아 영구한 규정으로 삼았습니다. 이후로 학자가 점점 일어나고 생원 진사가 잇따라 나왔으니 국가에서 크게 권장하는 덕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이 법이 속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해서 유사가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아 진작하고 흥기하는 방법을 회의하게 하였으니 신등이 매양 이 일을 생각할 때 동안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법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침에 세웠다 저녁에 갈아도 가하겠지만 이 법의 시행은 기뻐하는 자가 많으니 이것을 검색에 새겨 영구히 전하더라도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송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여 다른 궁벽하고 황폐한 군현에 비할 것이 아니니 교화를 일으키고 어진이를 장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사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모든 교양의 도리를 하나라도 거행하지 않음이 없으시며 천지간에 가엾은 득화가 먼 곳까지 입혀지지 않음이 없음을 삼가하나니 신등이 이때를 당하여 이 일을 전달하지 않으리까? 바라옵건대 성심께서 재량하시어 특별히 다시 시행하도록 윤호하옵소서. 그러면 비단 신등의 큰 경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거의 만분의 1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의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8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수사 추의 집성이 외적의 양곡 약탈을 급보하다. 진주 백성이 외인에게 줄 양곡을 웅천으로 실어가는 도중 외적을 만나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하니 유서를 쓴 변사 이 계동에게 내리기를 지금 경상우도 수사의 급보로 인해 진주 사는 백성이 외인의 급료를 빼앗긴 것을 알았다. 이것은 비록 소소한 도적이니 염려할 것이 없으나 전일 순천 적외가 쏜 것도 녹도에 표를 붙인 화살이 있었다 하니 저들이 반드시 우리 변방 수비가 소루한 것을 익히보고 끊임없이 이를 얻는 데 재미를 들여서 여러 섬을 배배해 출몰하면서 장난하는 것이다. 경사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일이니 경은 이런 점을 잘 알아서 기회를 보아 조치하고 조금이라도 해이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옛날 한 소우는 환불의 해진 바지를 아꼈는데 하물며 장록 이메리가 공신의 가자를 청컨대 속히 개정하소서. 또 내일 잔치에 조등님이 천한 신분으로 찬성의 반열에 참여하고 임사홍은 소인으로서 육경의 끝에 끼었으니 조정을 욕되게 하면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없습니다. 청컨대 잔치에 참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이어 상소하기를 신등이 더싸운 즉 맹자는 이르기를 지금 국가가 한간이 이때를 당하여 정사와 형벌을 밝히면 큰 나라라도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국가가 한간이 이때를 당하여 즐겁게 놀고 게으르며 오만하면 이것은 스스로 화를 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당후 이래로 수천 백세 동안에 하늘이 영하고 땅이 대하고 사람이 편안한 것이 우리 성종대왕의 26년간보다 태평한 정치는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국가가 한간 때가 아니리까. 지금 전하에 크게 하실 수 있는 자질로 융성한 시운을 당하였으니 건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점 천재의 꾸지람을 보이어 경칩전에 뇌성병계가 있고 범철에 우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인데 전하께서 공구수성하심을 알지 못하겠으며 도성 안에 자객이 숨어 다니고 저자거리에서 백주의 살인을 하니 이것은 매우 큰일인데 전하께서 신회를 경동하시온지 모르겠으며 삼수의 괴질이 지난해보다 많았고 갑산의 사망이 전보다 심하니 이것이야말로 눈물을 흘릴 일이온데 전하의 간절히 근심하시는 하교를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위연의 사변이 이미 심하고 녹도의 우환이 더욱 참혹하고 순천의 봉화가 방금 일어나고 고성의 경보가 잇따라 들어오니 이야말로 통곡할 때이온데 전하의 애통하시는 조서를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어쩐 일로 만기를 도외시하고 안연히 평온한 세상으로 자처하십니까? 장명이 지나 치우치게 내리시니 여러 간사한 무리가 함께 나오고 시여하시는 것이 지나치게 외람되니 재화가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밝은 정치이옵니까? 환관들을 사정도 용서하시니 사가의 종이 음흉하고 교활하게 나얼뛰고 장우를 크게 사하시니 탐호한 무리가 나라법을 경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과연 밝은 형벌이옵니까? 연향이 자주 있고 군신이 모두 너무 편안하니 반락에 가깝지 않습니까? 경년을 오래도록 폐지하여 강마하는 도가 부지런하지 못하니 게으르고 오만한 데 가깝지 않나이까? 전하께서 과연 이로써 끝이 없는 큰 역복을 억어하시겠습니까? 옛날 송나라의 충신 문천상이 그 임금에게 도 행하기를 권고하기를 도는 100리의 길 같은데 오늘은 60리 70리쯤 되는 곳에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도에 나가는 자는 중도에 패할 수 없으며 길을 가는 자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서 말지 않는다면 60리, 70리가 100리를 가는 계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제 스스로 6, 70리 사이에서 그친다면 100리가 멀리 있지만 어찌 한 걸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새로 보위에 임하시니 엉망창생의 바라는 것이 이 점에 일에 있는 것인즉 이야말로 한 걸음을 처음 내디딜 때입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50리에서 그치려 하십니까? 6, 70리에서 그치려 하십니까? 기필코 100리까지 가고 써야 그만두려 하십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고 하였는데 후에 군자가 그 뜻을 부연하여 말하기를 1분의 도심이 있는 자도 진실로 1분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고 1분의 인심이 있는 자도 역시 1분의 사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도가 오화하고 융성하는 분수 역시 이욕 소장의 분수에 관계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긍긍업업하여 모든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를 하신다면 천재가 어디로 쫓아오며 간악한 일이 어디를 쫓아 일어나며 요사가 어디로 쫓아 발생하며 외방 오랑캐가 어디로 쫓아 업신여기겠습니까? 여러 사특한 무리가 나라 장사를 병들게 함을 아신다면 물리쳐 버릴 것을 생각하시고 재화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을 아신다면 전령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환관이 창문을 가리움을 아신다면 검제할 것을 생각하시고 장오가 우리 백성을 해치는 것을 아신다면 함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시고 연향이 황음으로 흐르게 됨을 아신다면 거기에 일이해하지 않으심을 생각하여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경사를 맞아다가 대학의 성의 정심 이하의 공부를 강명하시면 국가에 임한 다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전하께서 처음 일하시는 데에 절절히 바라는 것은 임현물이란 네 글자에 있사온데 지금 이 공신을 보숭하는 것은 처음 정사에 있어서 급한 것이 아니며 공의도 불가하다고 하는 바이오니
조정 기강을 물랑케 하고 승평을 좀 먹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신등이 올린 전을의 상소를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누가 간악하고 누가 탐람하고 누가 광려하고 누가 용렬하고 누가 천매이고 누가 혼우임을 아실 수 있을 것이오니 장명을 결코 이런 무리에게 함부로 더해서는 안 되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이성근 등이 상서하기라.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오면 조종의 정사는 작상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며 인군의 덕은 지극히 공정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복 오장은 하늘에 명하는 대로 할 것이요 진실로 나의 사정을 그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제왕이 관작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사로 친근한 이에게 미치지 않고 악덕한 이에게 미치지 않았으며 반드시 덕이 있은 후에야만 임명하고 자격이 있은 후에야만 제수하되 삼가 그 출납하는 권한만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오지 않고 범람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더해진다면 명기가 귀할 것이 없습니다. 명기가 귀할 것이 없다면 얻는 자도 영화롭지 않고 보는 자도 높이지 않고 인군도 그 맡은 바가 권병을 잃은 것입니다. 그 맡은 바 권병을 잃어버린다면 정사는 채통이 없어지는 것이니 국가가 장차 무엇을 믿고 자립하겠습니까? 요사이 공신과 적장에게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물론하고 모두 언명을 베푸시어 낮은 관직이 혹 현직으로 승진하고 용렬한 무리가 홍당상으로 승진하여 1, 2분까지 오른 자가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제수하는 글이 한번 나오면 사림이 지적하기를 아무개는 아무개의 맏아들인데 간사한 사람이다. 아무개는 아무개의 맏아들인데 잔열한 사람이다. 아무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개는 형려의 사람이다. 아무개는 청리의 사람이다 하고 아무개와 아무개가 육경의 우두머리에 위치하고 후술의 자리에 있으며 의례적으로 승진되는 엄자가 다모와 설레의 무리에까지 미쳤다 하니 무슨 장명의 참남됨이 이렇게도 심하옵니까? 이것은 조정조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오니 신이 극이 가슴 아파옵니다. 조정조에서 모두 장록을 중히 여기고 어질고 유능한 일을 맡겨서 조정을 넓혔는데 전하께서 그릇에 경하고 천하게 하여 조정의 어진 일을 대우하는 공기로 공신 자손의 미천을 삼으시니 역시 어그러진 일이 아닙니까? 적불이 300이나 되니 조나라가 멸망하였고 조선관이 자리에 가득하니 진나라가 그만 부진하였으며 범람하게 관직을 제수하니 부엌 아래에서 중랑장을 길렀다는 비난이 있었고 명기를 아끼지 않으니 고신 한 통으로 한번 취함을 바꾼다는 기롱이 있었으니 지난 일이 거울 할 만한데 전하께서 홀로 거울 삼지 않으시면 어쩐 일입니까? 전하께서 만일 장록을 주는 권병이 다 내게 있으니 내가 천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귀하게 할 수도 있다 하시어 청자를 무능한 자들에게 혼시하여 명기를 분토보다도 천하게 여기시니 위망의 조짐을 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조정을 본받고 아래로 공의를 따르사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명기를 중하게 하고 조정을 높이 써서 그리하면 못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상서 끝에 쓰기를 지금 가게하는 자가 모두 외척이라면 상소의 뜻이 조금은 사리에 맞지만 이들은 모두 여러 대의 공신, 제신인데 도리어 이런 말을 하니 임금을 보조하는 뜻이 선한 것 같지만 이 일까지 논란하는 것은 첨의가 크게 거론되었다. 또 위망이라는 말은 내가 매우 마음 아파한다. 이것은 말이 나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사직에도 저촉된다 하였다. 오복은 천자, 제후, 경, 대부, 사이의 제복을 말한다. 오장은 각기 다른 복장에 다른 문체를 갖춘 옷을 입은 군신 상하를 통틀어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다. 형녀는 고자를 말한다. 적불은 옛날 대부 이상의 의복이다. 초성관은 고관이 쓰던 관이다. 범람하게 관적을 질서하니 부엌 아래서 중랑장을 길렀다는 중국의 전한 말기 유현이 왕망을 내쫓고 장 안에 들어가 일시 황제라고 칭하였는데 23, 4년이다.
관작을 함부로 졌어요. 선도 포인들도 많이 정부 관원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부엌 아래서 중랑장을 기렸다는 말이 유행하였다. 청자는 공후의 의복색이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비로 인하여 종친부의 진영과 일본국 사신의 접견을 정지하고 명하여 종친 등의 중흥부에서 먹였는데 술과 풍악을 하사하였다. 또 우승지, 송지를 명하여 일본국 사신을 접대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가는 문제로 승정원과 논의하다 어스를 내리기를 대저 100가지 질병 중에 안질이 제일 중하다. 근자의 대간이 말하기를 경련에는 병이 있다 하여 나오지 않고 연양은 날마다 행한다 하는데 이것은 경련을 중히 여기고 군상의 병은 경히 여기는 것이다. 경련은 안력을 쓰는 것이니 더욱 기묘하지만 연양에는 앉아서 받을 뿐인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요사이 조리를 하고 국기일가에 친히 제사 드린 후를 기다린다면 안질이 다 낫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낫게 될 것인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실대를 하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경련은 한국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신하들을 면접할 수 있기 때문에 중히 여겨 청한 것입니다. 만일 상체가 미병하시다면 어찌 무리하게 청하겠습니까? 대개 한번 경련에 납시면 항상 계속하시어 중간에 끊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무리하여 납시더라도 후에 다시 계속하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영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사온즉 시경에 이르기를 저들은 300여 명이나 적부를 입었다 하고 진나라 문공이 조나라에 들어가서 수죄하기를 초헌을 단 자가 300명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관작이 외람되고 소인이 많은 것을 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참남하게 공신들을 가자하여 여러 간신사한 무리들로 득이하게 하면 군자는 그들과 짝대기를 부끄러워할 것이니 신등은 적부의 풍자와 성헌의 기풍이 다시 오늘날에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위 300의 적불과 성헌자 300이라는 것은 모두 소인을 가리킨 것이다. 지금 이들 공신이 어찌 다 소인이겠는가? 임사홍이 실지 소인이었다면 성종께서 어찌 혼인을 하였을 것인가? 조우등님의 일은 역시 조출 수 없다 하였다. 다시 서게하기를 하교에 지금 공신이 어찌 다 소인이겠는가 하셨는데 신등이 아린 것은 공신 중에 소인이 많고 용잔 천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올린 두 소에 이미 그 실질을 다 말씀드렸사오니 선하께서 만일 깊이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경성하시는 바가 있어 성명을 거두실 것이옵니다. 하물며 전하의 오늘은 마땅히 정시를 먼저 해야 할 때입니다. 정시의 도는 조종을 바르게 하여 백한을 바로 하는 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인군의 형세는 다 조종에 있으므로 조종이 높아지면 인군의 형세도 역시 높아지고 조정이 높아지지 못하면 인군의 형세 역시 높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여러 간사한 무리들을 다 보양하여 만균이나 되는 큰 형세를 낳으려 하시면 어쩐 일입니까? 성종께서 임사원과 혼인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사항 없는 소인으로 조정 정사를 탕난함으로 물리쳐버리고 끝내 한 풍계도 더 하지 않았으니 성종의 종묘 사직을 위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얼룩소 새끼가 붉은색이요 또 뿔이 났으면 그 제수를 산천히 험량하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사옹의 아들이 혼인할 만하면 성주께서 이것을 버리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초헌은 고관이 타는 술에 있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외인들의 일로 건의한 내용을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다. 지금 외인 직선이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금년 2월에 외선 내측에 전라도 흥양지방 녹도에 들어와서 만호 등 수십 여인을 죽이고 또 3월에는 외선 세척이 몰래 동도 순천보 돌산도로 들어와서 주민의 의복 양식을 겁탈하였다 합니다. 간세한 무리가 약조를 어기고 독을 부리기를 이렇게까지 하니 너는 돌아가서 도주에게 고하여 그 사람들을 잡아서 분명하게 법으로 처단하고 사유를 갖춰 보고하여 도주가 대대로 충정을
돈독히 하는 뜻을 나타나게 하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명화의 증승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산 홍흥 등에게 금대 한벌을 하사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간 등이 합하여 여러 번 공신 가게 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상서하기를. 그기 듣건대 예장 나시가 이르기를 명기를 예 귀하고 천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군자에게 주면 명기가 중하고 소인에게 주면 명기가 천한 것이다. 명기가 귀하면 군자는 도를 행하는 데 즐거워하고 소인은 하류에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며 명기가 천하면 소인은 부경하기를 즐거워하고 군자는 사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자귀는 조정의 명기요 인군이 세상을 장려하고 둔한 것을 연노하는 기구인데 그것을 어질고 어질지 못한 일을 가리지 않고 가볍게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맹자는 이르기를 좌우의 사람이 모두 어질다 하여도 가하지 못하며 여러 대부가 모두 어질다 하여도 가하지 못하며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어질다 하여도 가하지 못하고 실지 어진 것을 본 후에야 쓴다고 하였습니다. 좌우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대부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사정이 가려울까 두려워하는 것이며 온 나라 사람에게까지 이르면 그 의논이 공정할 것인지만 오히려 반드시 자신이 살펴보는 것이니 인군이 명기에 있어 가볍게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이 이러합니다. 대검과 시종은 조정의 공론의 소재이니 대검과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면 온 나라 사람들의 의논도 알 수 있는데 전하께서는 공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어질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으시고 명기로 은혜 베푸는 자료로 삼아 소인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타모한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천한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광패한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용전한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황관에게 주고 싶으면 주시어서 여러 간사한 무리들과 많은 추잡한 것들이 모두 좋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니 신등은 속초의 조롱이 다시 오늘날에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비단 신등이 통탄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서 전하라 의논하기를 어떻다 하오리까. 바라옵건대 다시 삼사를 하옵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아뢰기를. 세종께서는 관jak을 아끼시어 문벌이 있는 선비로 현량하다 이름 난 자로도 무소불 띠를 띠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용렬한 무리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장명이 위람되지 않고 국가가 크게 다스려졌습니다. 어찌 지금처럼 어질고 어리석음을 물러나고 모두 높은 풍계를 주리이까? 전하께서 삼가 세종의 법을 받으신다면 다스림 효과가 역시 세종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도 듣지 않으므로 대간이 또 상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이성근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어스를 보건대 대략 이르시기를 지금 가자한 자가 모두 외척이라면 상소 중의 뜻이 조금도 은 도리에 합하지만 이들은 모두 여러 대의 공신제신인데 이런 말이 있으니 여러 사람의 뜻이 크게 그릇되었다 하시고 또 전교하여 이르시기를 상소 중에 한 말은 내 한 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종묘사직에 관계되니 내가 실로 마음 아프다 하시어 신등이 명을 듣고 돌아와서 전율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오면 신등에 논한 것은 비단 외척만이 아니고 탐람하고 천래인 자도 있고 간사하고 광망한 자도 있고 어리석고 잔열한 자도 있고 고자들도 있었습니다. 극품 승반은 탐람 천예가 차지할 것이 아니며 이 품의 높은 풍교는 어찌 간사하고 광망한 자에 절취할 것이리까? 어리석고 잔열한 자는 환관의 무리에게 큰 벼슬 높은 자기를 빌려줄 수 없으며 육경의 직위와 후설의 책임을 또한 음자에 제수하여 그 명기를 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다스리고 어지러움은 여러 관원에게 있으니 관직은 사사로 친근한 자에게 미치지 않고 유능한 이로서 하며 자귀는 악덕에 미치지 않고 어진이로서 한다 하였으니 예로부터 국가의 치람과 흥망이 여기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탐남하고 분질한 자를 날로 높이니 하나라 왕실이 깎였으며 간악과 사특을 함께 등용하니 송나라 왕실이 쇠망하였습니다.
모종은 노예인데 현종이 총애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하고 오후는 환관인데 환제가 봉하여 위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척을 등용한 화는 왕시, 양시, 두시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들 몇 임금인들 어찌 치안하려 않고 난낭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진실로 등용한 사람이만이 그 사람이 아니고 거조가 그 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그 망할까 하여야 보상의 맨 끝 같으리라 하니 공자는 개 사이에 이르기를 위태롭게 생각하는 자는 그 지위를 편안히 하고 망할까 염려하는 자는 그 조언을 보존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인군이 편안한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조언할 때 망할 것을 잊지 않아 어렵게 여기고 삼가하며 쓰고 버리는 것이 마땅함을 얻으면 몸이 편안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편안한 때에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조언할 때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쓰고 버리는 것이 전도대의 용렬한 무리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난망이 올 것은 필연의 일입니다. 전하께서 위방에 대한 말을 들으시기를 싫어하시며 위망의 도리를 생각하지 않아 정사에 그릇 되는 것과 사람 잘못 쓰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많은데도 거절하기를 더욱 굳게 하시니 이렇게 하기를 마지 않으신다면 위망의 하가 오늘 당장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위망의 조짐이 반드시 오늘에서 싹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종묘를 위하여 근근간간하면서 기휘 위에 저촉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전대의 어지러움과 망한 연휴를 거울 삼으시고 오늘의 위태롭고 편안한 기틀을 생각하시어 다시 삼사를 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했으나 듣지 않았다. 아휴.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1일 개현 네 번째 기사 막장 동질진이의 살인죄에 대해 윤필상 등이 의논들이다. 의금부가 서게하기를 율문의 모 살인 조항에 이르기를 무릇 살인을 꾀한 자는 개교를 지어낸 자는 배이고 조력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조력하지 않은 자는 장 100유 3천리 한다 하고 모살 조부모 조항에 있어서 조부모 부모와 기친의 존장을 죽이려고 꾀한 자에게 이미 죽인 자는 모두 능지처사한다 하며 노비나 고용자가 가장과 기친을 죽이려 꾀하면 죄가 자손과 같다 했습니다. 살인을 꾀한 자는 수범, 종범에 따라 참형, 교형의 분별이 있지만 본주인과 기친을 죽이려고 꾀한 자에게는 법에 계자가 있기 때문에 수범, 종범, 가공, 불가공 등의 차등이 없습니다. 지금 막장 동질진이가 본주의 기친을 꾀하여 죽였기 때문에 모두 능지처사의 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막장인즉 처음 무적과 공마에 제 손으로 칼을 들고 죽였으니 이 법문에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질진이는 동무였다고는 하나 너 할 대로 하라 한 것뿐이요. 또 살이하는 날 따라가 참습도 않았으니 실증과 범행이 막장과는 같지 않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능지와 자명이 같은 사형이지만 역시 차이가 있사옵기에 감히 품어옵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정경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성중 정문영이 의논드리기를 법률을 제정할 때 모 살인에는 수범 종범의 구별이 있고 본주와 기친을 모살하는 데는 계자로 단정하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니 본주는 일반 사람과 같이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동질진이의 말이 너 할 대로 하라 한 것은 제 손으로 칼을 두고 죽인 것이나 무엇이 다르리까 능지형에 처하여야 하옵니다 하고 노사신 신성선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의금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동질진이를 자명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동질진이는 본래 무적의 비자이며 막장은 유인홍의 비자였지만 무적에게 죽었으니 이 역시 무적의 비자입니다. 무적이 이미 수모가 되어 그 비자를 시켰으니 이것은 주인의 명을 받아 한 것입니다. 무적이 살인, 수모자로 차명에 해당되면 비자는 수종, 가공에 불과하니 모살, 가장, 기친, 유를 적용시킬 수는 없으므로 막장과 동질, 진위를 모두 차명에 처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나 필상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1일 개회 5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선순녀의 졸기. 아유, 선순녀. 순현의 자는 경보요 호는 칠휴 거사이고 본가는 평해이다. 경태계이윤년에 겁제 경창 부승에 제수되고 병조 조아랑 형조 정랑 사헌부 장령 예문관 전한 사헌부 제비를 역임하였다. 신묘년에 승진하여 형조 참의에 임명되고 병신년에 승정원 동부 승지에 임명되었다가 도승지로 승진되었으며 강원도 관찰사 호조 참판 호조 판서 사헌부 대사헌 공조 병조의 판서를 지나 의정부 조화 참찬에 임명되고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돌아와서 우찬성에 임명되고 얼마 후 반중추로 옮겼다가 졸하니 나이 71세였다. 시호를 문정이라 하니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했다 하여 문이요 청백하고 절도를 지켰다 하여 정이었다. 금해가 넓고 맑으며 마음가짐이 어질고 너그러웠으며 항상 중용대학으로 후진덕을 권장하며 충성과 너그러움으로 인군을 인도하고 충신, 효자, 절의의 문을 지날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절을 하였다. 일찍이 대학 중의 뜻을 따서 노래 사장을 지어 물제 가라 하고 동자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고 스스로 즐겼다. 때로는 한밤중에 북쪽 하늘을 향하여 이 말을 조아리며 말하기를 맹세코 인군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하되 치중의 말이라도 반드시 임금을 그리워한다 하며 혹은 울기까지 하였다. 도의 관찰사로 나가 있을 때는 항상 서울을 향해 절하니 사람들이 혹 정상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다. 위인은 충직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일을 하는 데는 모자라서 가는 곳마다 실적이 없으나 그것이 경중이 될 수는 없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공신 가계에 대해 극론하고 간언이 후원에 장막 두른 일로 아래다. 대간이 공신 가계하는 일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극론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간언이 아래기를 신등이 후원에 장막 두른 것을 보았는데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송나라 태조는 말하기를 궁전문을 활짝 열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여 조그만 사곡이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임금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면 외간 사람들에게 보게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데 장막을 치고 가리우니 신등은 전하께서 유의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공을 쌓는 것은 100년을 하여도 부족하고 허는 것은 하루에도 남음이 있다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나의 정치가 이미 넉넉하다고 하시지 말고 다시 수성을 더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보경당을 수리함으로 여러 군인들이 대궐안을 환히 보기 때문에 장막을 쳐서 가려운 것이다. 나의 잘못하는 일이 행사에 나타나는 것은 말하여도 가하지만 억측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가 먼저 이 말을 내었는지 물어보라 하였다. 헌납 박한주 정은 신증이 아뢰기를 신등이 외관에 있으면서 군인의 출입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연전에 헌부에서 대궐에 나아가 일을 할 때 후원의 장막을 친 안에 말탄자가 있음을 보고 곧 논계하였는데 회답하기를 내가 뼈에 새겨서 마음 먹고 있지 않겠다 하였사옵기에 신등은 전하께서 전일의 하교를 잊으시고 유의하는 일을 하여 성덕에 누가 될까 염려돼 가히 아랜 것입니다. 다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신등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고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유의하는 것이라면 어찌 반드시 장막을 두르겠느냐. 옛사람은 온실의 나무를 말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하는 일을 외관에서 어찌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임금과 신하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요 상하가 서로 의심하면 불가하다. 삼불하여름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정문이 아뢰기를 간원에서 반드시 장막을 두른 것이 보경당을 수리하기 때문에 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경솔하게 아랜 것입니다. 어찌 다른 정실이 있어서이겠습니까? 그 뜻은 군상으로 하여금 과실이 없는 곳에 쓰게 하려는 것이온데 지금 명하에 군문하게 하시니 사죄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 역시 대간이라 내가 만일 대간이 군문하면 경들이 반드시 고집할 것이고 혼문관에서도 고집하고 예문관에서도 또 따라 말을 하여 마치도 매가 한 마리 새를 움켜쥐자 여러 새들이 구원하듯 할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맡기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맡기지 말라 했으니 인군이 신하에게도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불가하거든 하며 군상을 의심할 것인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대가는 부호를 피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또 그 말하는 것은 사실 상을 위해서이오니 지금 만일 너그럽게 용납하신다면 성덕이 더욱 빛나리이다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말하는 것이 맞지 않더라도 역시 죄를 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간원이 아는 것이 혹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만일 국문하신다면 말하는 길이 넓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공신가자하는 일에 대하여 논개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헌부가 다시 공신의 가계와 간원 국문하는 것이 불가한 일임을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사무부에서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피건대 춘추에 윤씨, 무씨, 잉수구의 아들을 쓴 것은 대대로 벼슬하는 것이 공선이 아님을 기롱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르기를 예전의 제왕은 사서로 사랑하는 것을 공선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벼슬하는 자는 대대로 녹을 주되 대대로 관직을 주지 않는 것은 맡기기를 어진이로 하기지 못하기 때문이요 부리기를 능한이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신의 자제가 부영 때문에 불임을 받게 된다면 공선이 아니요 정사가 이로 인하여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계감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공신이 아니면 사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하여 명기를 아끼지 않고 현부도 가리지 않고 전년에 가자 준직하고 금년에 또 다시 이렇게 하며 또 경직은 2등을 더하고 외직은 1등을 더하는 등 등급을 뛰어넘어 갑자기 승진시키지 않음이 없으니 전하께서 이 무리들을 의중하여 함께 사직을 붙드시려는 것입니까? 탐락, 간악하고 광포 배리어하고 천한 인품이고 용렬 쇠잔하고 어리석은 바보이고 흉한 환관들이며 기타 녹록한 무리들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이들을 또한 의중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조종조에서 이미 그 공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작정하여 장명을 시여하고 전토를 하사하고 노비를 주었으며 자손들까지도 모두 중의 위에 소속시켜 대대로 녹을 끊기지 않게 하였으니 공시를 대우하는 온전히 지극하온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조용히 계시며 수성시키지 하시지 않고 분분히 변경하시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세종, 성종으로 법을 삼아 명기를 아끼시어 못 소인으로 하여금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간원이 착오로 농기한 것이 불가한 것 같지만 뇌정 같은 위험 아래서 다 말하는 자가 되게 적습니다. 지금 만일 공문한다면 누가 감히 천유를 거스리며 숨김없이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홍문관 부은교 장순손 등이 아뢰기를 무릇 간관의 말은 취할 만한 것이 있으면 들어주고 취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버려서 진실로 허심탄회하게 대우하여야 하옵니다. 이러시면 성득이 더욱 높아지고 언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오니 참건대 너그럽게 용납하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아이고 온실의 나무를 말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은 온실은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지은 궁전 이름인데 겨울에 거처하면 따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다. 공광은 학자 관원으로 은행이 법도가 있으며 휴가를 얻어 집에 있는 중에는 집안 사람들에게도 조정일을 말하는 것이 없었다. 어느 사람이 그에게 온실 전에는 무슨 나무들이 심어 있느냐고 물은 일이 있었는데 광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일로 말을 돌려 유명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3일 얼추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이성근 등이 간원을 군문하며 불가한 이름을 공론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전일 경련에서 광무기를 읽다가 한음이 직간으로 죽은 데 이르러 상께서 이르기를 말을 들어줄 수 없으면 버려둘 뿐이지 어찌 죽이기까지 하느냐 하심으로 시간관이 동료들에게 이 말을 하니 관중이 기뻐하면서 사직을 보기다 하였습니다. 지금 박한주 등의 말한 것이 지나친 것 같지만 이를 말하는 점에는 문득 명하여 공문하신다면 전을이 하교하신 것과 서로 어그러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음이 직간으로 죄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나 이것인즉 상하가 서로 의심하는 조짐이 있으니 구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다시 농계하여 말지 않으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공문하면 강경한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서로 의심하는 조짐이 중하기 때문이다.
지금 너그러 용납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피하는 말이 없이 보직에 나올 것이랴. 내가 경들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대간이 우리들의 말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어찌 우리들에게 주의를 더할 수 있으랴 한다면 용렬하고 그런 풍속을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진실로 구문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지만 서로 의심하는 조짐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3일 언식 두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차자를 올려 다시 공신가게가 불편함을 논하고 아울러 박한주 등을 공문하지 말 것도 청하였으나 줬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3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공신가자 가는 공문에 대해 아래다. 순임금은 큰 성인이요 단주는 지극히 불초합니다. 그러나 우임금이 순임금에게 경계하기를 단주처럼 엄언하지 말으소서 하였습니다. 불초한 사람으로 큰 성인에게 비하여 경계하였으니 지나친 듯하오나 그때 우임금을 그러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후세에서 걸주나 유왕, 여왕으로 인군을 비유한 자도 있었지만 역시 죄를 주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박한주 등의 말한 것이 비록 맞지 않았을지라도 말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 공문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어 상서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피보건대 역경에 이르기를 덕이 박한데 위가 높으면 화가 미치지 않기 드물다 하고 또 이르기를 혹 반대를 주더라도 하루아침에 3번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의 제왕은 반드시 덕을 생각하고 죄질을 보아서 관작을 주기 때문에 소인이 군자의 그릇을 차지한다 하는 기롱이나 익은 음식을 없다는 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는 관직에 사람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악덕한 이에게 미치니 인군이 아랫사람에게 명하는 것은 오언이 되고 신하가 위에서 받는 것은 절언이 되어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며 온갖 잘못이 함께 일어나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 나중에는 구원할 수 없게 되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공신과 적장에게 널리 장명을 베푸시오. 비목이 한번 내리는데 승록, 숭정인 자 셋이요. 정헌, 자헌은 배나 되고 가정, 가선인 자는 5배나 되며 당상과 가게, 승직한 자는 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 관작의 외람됨과 불초한 자의 현달됨이 이보다 더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춘추에서 윤씨 잉숙의 아들을 썼는데 전에 이르기를 대대로 배설하는 것이 공손이 아님을 기롱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공신은 대대로 그 녹을 받는 것이요 세경은 관직의 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녹으로 공을 갚기 때문에 그 세대를 연장할 수 있지만 자귀로 어진이를 높이는 것이므로 그 관직을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 왕조에서 전토 노비를 하사하고 녹봉이 후대까지 연장하게 하였으니 공을 갚은 언전이 지극히 하고 다 했습니다. 하필 그 목을 외람되게 용렬한 무리들에게 주어 명기를 지능 모래보다도 더 천하게 한 후에야만 또 그 공을 갚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거저로 인하여 조정이 오욕되고 사대부가 해이해지니 정사의 잘못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비단 신등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간이 또한 말하였으며 비단 대간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이 또한 말을 하여 말이 더욱 간절한데 전하께서는 거절하기를 더욱 굳게 하시니 아마도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갑자기 거둘 수 없고 이미 명하신 관작을 갑자기 빼앗을 수 없다 하여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잘못 얻은 복에는 재앙 또한 따르고 잘못 얻은 지위에는 과실 또한 있는 것이니 농명을 받은 은총이라 하더라도 끝내 하루아침에 3번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깊이 사성의 역경을 엄미하시어 빨리 3번 빼앗는 명을 내리시어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쫓지 않았다. 서경의 무일 1장을 써서 드리며 이어 아뢰기를 소민으로서 군상을 원망하고 꾸짖으며 죄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삼종과 문왕은 오히려 노여워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간장하는 말이겠습니까? 전자에 전하께서 명하여 무일편을 책상 위에 써두시었으니 반드시 조숙으로 관람하셨을 줄 아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노여워하시어 간신을 국문하신다면 이것은 아시기만 하고 그 말을 행하지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또 공신에 가게 하는 일을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익은 음식을 얻다는 역경의 정괴에 솥이 발이 부러져서 공속을 엎지른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솥발로 조정의 삼공을 비하여 관원이 적격자가 아니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란 일을 거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성의 역경은 옛날 중국 복희, 헌원, 고신, 하우 네 성인이 하도, 부서, 청경, 낙서를 받아 역경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삼종은 중국 원나라 어진 임금 중종, 고종, 조갑을 말하는 것인데 서경, 무일편의 주공이 중종, 고종, 조갑과 주문왕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도 노여워하지 않고 잘 포용 선도하여 나라를 다스렸고 영년을 오래 하였던 사실을 들어 성왕에게 충고하였다는 것이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3일 얼중 네 번째 기사 의정부가 재차 간원을 구문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논개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3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헌문관과 사헌부가 간원을 구문하고 공신 가계함이 불편한 이름을 논하고 의정부 승정원이 간원 구문함이 불편한 이름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근자에 명하여 대간을 구문하니 동료가 구원하여 헌문관에서 말하고 정원에서 말하고 의정부에서 또 말하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억지로 따랐다. 그러자 조금도 무수하거나 끄리낌이 없어 각자 생각하기를 내가 말을 실수하더라도 구원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끝내 주의를 얻으리요 하며 허실을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군상의 잘못을 말하니 자못 상하가 서로 믿는 뜻이 없다. 지금은 옷을 용서하니 이후로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해서 하여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재차 공신 가게하는 일을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지금 이 작상의 품계에 대하여 정부가 아뢰고 시종이 말하고 신등이 복합하여 항쟁하였는데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십니다. 옛날 당태종이 이르기를 근래 인군들이 이미 혹은 이미 한 것이다 혹은 이미 허락하였다 하면서 고치기를 아니하는데 짐은 그렇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전하를 요순의 위에 바라는데 전하께서는 태종의 아래에 처하시기를 달게 여기시옵니까 하며 극론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헌납박한 주 정은 신징이 보경당 계석 쌓는 일에 불가함을 아뢰다. 신등이 어리석고 우직한 말이 한번 신청을 거슬렸는데도 도리어 천의를 거두시고 특별히 복직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전하께서 간신을 대고하여 널리 용납하시는 재량과 언로를 열고 경청하시는 도량이 종사의 다행이요 시민들의 복이옵니다. 신등이 감히 지둔함을 강리하여 연애의 만분의 1이라도 돕지 않으오리까. 더구나 상상이 자세히 살펴서 말하라는 하교를 듣자오니 더욱 신등에게 다 말하고 숨기지 않는 뜻을 일으키게 하옵니다. 대개 후원의 장막을 두른 것은 처음 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로 전하께서 아뢰신 바와 같이 보경당의 계석을 쌓는 군인들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오면 이 보경당 꽃 계석을 고쳐 쌓는 일은 초정의 근무가 아닙니다. 옛 사람의 말에 갱장에서 요 임금이 보이고 문왕을 생각하니 뜰에서 오르내리라 하였으니 선왕의 보물을 생각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불가하며 예전의 계석이 화려하지 않으니 선왕의 검소한 덕을 본받고 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불가하며 사옹원에서 공개하는 경비가 적지 않사오니 이것이 셋째 불가하며 돌을 끌고 흙을 지느라고 굴력을 쉬지 못하니 이것이 넷째 불가하며 은밀한 대궐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은은하니 이것이 다섯째 불가함입니다. 요수는 띠집과 흙섬돌로도 사옹의 교화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하우는 낮은 궁실 추악한 의복으로도 풍동의 교화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회를 3번 반성하신다면 신등이 구구이 인군을 사랑하는 성심을 되게 아실 것입니다. 연애는
물방울과 티끌을 말한다. 굉장한 옛날 요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은 순임금이 지극히 사모하여 앉으면 요임금이 담에서 보이고 식사할 때는 요임금이 국에서 보였다는 뜻으로 사모함이 지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뜰에서 오르내리다는 무왕이 문왕을 극진하게 생각하니 늘 뜰에 오르내리는 듯이 보였다 하였다. 시옹은 태평한 형상이다. 풍동은 바람이 움직이듯 모두 따르는 것을 말한다.